부정선거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뇌물을 살포하는 금권선거, 그리고 3인 5인씩 투표하러 들어가기도 하고요. 투표소에 야당 참관인이 있어야 했지만 야당 참관인은 투표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 작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야당 참관인이 피습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표함을 통째로 바꿔치기 하기도 했습니다. 그 때문에 바꿔치기 하고 남은 투표함을 이렇게 소각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혜영의 친절한 역사 이야기 104번째입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은 민주화의 기폭제가 된 한 장의 사진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럽습니다. 정치와 관련된 뉴스를 보다 보면 굉장히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때마다 무엇이 진실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대사의 굵직굵직한 사건마다 진실을 알려주었던 한 장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눠보겠습니다. 1952년 더 타임즈에서는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구하는 것과 같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이런 말이 나온 시기가 언제였나요? 네, 1952년 한국전쟁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우리는 1945년 해방을 맞았지만 정부 수립까지 그 과정이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정부가 수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전쟁이라는 큰 전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외국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꽃피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봤던 거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말을 보기 좋게 우습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민주화를 가져온 굵직굵직한 세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4.19 혁명입니다. 그리고 4.19 혁명을 이끈 한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1960년 정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는 자유당의 이승만과 그리고 민주당의 조병옥이 있었죠. 그런데 민주당의 후보였던 조병옥이 선거가 있기 약 한 달 전 미국에 수술을 하러 갔다가 수술은 잘 끝났지만 그만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로는 자유당의 이승만이 유일한 후보가 되었죠.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건 아주 유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통령 선거였습니다. 당시 부통령 후보는 자유당의 이기붕과 민주당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있기 전 그 당시 부통령은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의 장면이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게다가 이기붕은 건강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더라도 당시 1960년 이승만 대통령이 나이가 86세였습니다. 1960년 우리나라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50대 초반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임기를 다 채운다고 장담할 수는 없죠.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중에 돌아가시게 된다면 그 대통령직은 부통령이 이어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자유당에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부통령도 반드시 이기붕이 당선이 되어야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당시 일찍이 없던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3인조씩 공개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정선거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뇌물을 살포하는 금권선거, 그리고 3인 5인씩 투표하러 들어가기도 하고요. 투표소에 야당 참관인이 있어야 했지만 야당 참관인은 투표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 작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야당 참관인이 피습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표함을 통째로 바꿔치기 하기도 했습니다. 그 때문에 바꿔치기 하고 남은 투표함을 이렇게 소각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전에 부재자 투표를 예상하고 약 40%의 투표를 미리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소에 투표함이 빈 채로 와야 되는데 이미 40%의 자유당을 찍은 투표용지가 가득 들어 있었던 거죠. 이것이 가장 먼저 들통이 난 것이 마산 지역에서였습니다. 마산 지역의 민주당 참관인이었던 안맹성과 민주당의 도의원이었던 정남규가 비어 있어야 할 투표함에 자유당의 표가 잔뜩 들어있는 걸 확인하고 부정선거의 의혹을 제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투표를 거부했습니다. 선거를 부인하는 공고를 냈던 거죠. 민주당 마산시 선거대책위원회는 자유당이 불법과 무법으로 암흑선거를 자행함으로 이상 공명선거를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 사태에 처하였음에 3월 15일 10시 30분을 기하여 만부득이 선거를 부인함을 엄숙히 고한다라고 선거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하면서 마산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가두 시위를 그리고 가두 연설을 했습니다. 그 결과 마산에서는 3.15 부정선거에 대한 첫 의거가 있었습니다. 마산 지역에 시민들이 모여들었고요. 마산 지역에 학생들이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3월 15일 저녁 7시, 8시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수천 명에서부터 10,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습니다. 무장을 한 경찰들과 그리고 시위대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3.15 마산 의거에서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서 소방차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소방차가 전신줄을 잘못 들이받는 바람에 정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딱 그 시기 경찰들이 시위대를 향해서 총을 쐈죠. 그 일로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그 총격의 흔적이 지금도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선거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개표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유당 이기붕 후보가 수만 표를 얻는 동안 민주당의 장면 후보는 단 한 표에 불과했습니다. 누가 봐도 부정선거가 명백해 보입니다. 개표 결과 자유당 이승만이 대통령 그리고 이기붕이 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를 보면요. 이승만 대통령이 963만 표, 이기붕 부통령이 833만 표를 얻었습니다. 이 수치는 대통령은 약 80%가 넘는 그리고 부통령은 거의 80%에 가까운 득표를 보였던 거죠. 그런데 이것 역시도 훨씬 더 많은 득표수가 있었던 것을 오히려 줄인 숫자라고 합니다. 역시 조작된 부정선거임을 확인할 수 있죠. 3월 15일 마산에 의거가 있고 난 이후 마산 전역을 찾아다니면서 아들을 찾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들 김주열을 찾아 나선 어머니 권찬주였습니다. 당시 아들 김주열은 마산 상고에 입학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합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합격 날짜가 미뤄지게 되면서 마산에 며칠 더 머물러야 했던 거죠. 아들이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소식에 어머니는 남원에서부터 마산으로 와서 마산 전역을 찾아다녔습니다. 행방불명된 김주열은 3월 15일 행방불명된 이후 약 27일 만에 4월 11일에 나타났습니다. 김주열의 모습은 마산 앞바다에서 눈에 최루탄을 맞은 채 한쪽 주먹을 불끈 쥐고 바다 위에 떠올랐습니다. 어부가 놓은 낚싯줄에 걸려 바다 위에 떠오른 것이었죠. 김주열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한쪽 눈에 주먹만한 최루탄이 그대로 머리를 뚫고 관통한 모습이었습니다. 김주열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김주열을 찾아 나선 이가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주열의 행방불명에 3.15 마산 의거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직감한 사진 기자였습니다. 당시 부산일보 마산 주재의 허종 기자는 김주열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 정보원들을 풀어놓고 있었고 그 정보원들을 통해서 김주열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급히 마산 앞바다로 간 허종 기자는 바다 위에 떠오른 김주열의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부산일보에 실었습니다. 김주열의 처참한 죽음과 그의 사진이 신문에 실렸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런 기사를 그리고 이런 처참한 모습의 사진을 기사에 실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 시기 이승만 대통령은 12년간 독재를 이어오고 있었고 자유당의 권세가 막강하던 시절이었습니다. 1959년 4월에는 경향신문이 야당의 편에서 기사를 실었다는 이유로 폐간 명령을 받았고요. 무기한 정간 조치가 이루어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부산일보 역시도 김주열의 시신의 모습을 기사에 실른다는 것은 폐간을 각오한 그런 시도였습니다. 김주열의 죽음이 알려지면서 마산에서는 시위가 들끓었습니다. 두 번째 마산을거였습니다. 마산에서 뿐만 아니라 그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4월 18일에는 고려대학교에서 고대생들의 의거가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4월 19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19 혁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4.19 혁명의 결과,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를 발표했습니다. 4.19 혁명은 3.15 부정선거에서부터 비롯되었지만 3.15 부정선거가 알려지고 4.19 혁명으로 이어지기까지 김주열 학생의 안타까운 죽음과 그의 시신을 기사에 실은 허종 기자, 이들의 노력이 이 혁명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